악마요? 혹시 새로운 애인을 만나나요? 페미니즘 최초의 여성이다.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기분이에요, 지금. 지난 편에서 아담의 첫 부인이 이브가 아니라 릴리트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실 부부의 세계 성경판인 줄 알고 조금 솔깃했는데 다행히 아니었죠. 네, 아니었습니다. 아담한테 이브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카더라 아니야? 이렇게 조금 미심쩍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이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대신화에는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릴리트다. 사실 그것만 봐도 완전 깜놀이죠. 지난 편에서 릴리트가 아담의 그런 가부장적인 태도에 질려서 결국 떠났잖아요. 그럼 그 뒤로 릴리트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릴리트가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이제 있었잖아요. 아담의 곁을 떠나면서 아주 밑으로 내려가요. 홍해, 홍해 네. 쪽으로 가서 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상대를 만나게 돼요. 전혀 뜻밖의 인물이라고 하면 혹시 새로운 애인을 만나나요? 새로운 애인을 만나죠. 능력자네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바로 이렇게. 완전 능력자야. 거기서 만난 새로운 사람이 루시퍼라는 악마예요. 악마요? 그럼 릴리트와 악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나요? 아니면 뭐 아주 깊고 깊은 사이가 됐나요? 아주 깊고 깊은 사이였어요. 애도 낳았어요? 애도 낳았지. 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데. 릴리트가 루시퍼 연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루시퍼의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루시퍼가 악마잖아. 네. 그러니까 릴리트가 악마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자식이 누구겠어요? 악마의 자식이 악마죠. 악마의 자식이 악마지. 호랑이의 네. 자식이 호랑이듯이. 호랑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루시퍼는, 그러니까 릴리트는 이제 악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기지, 악마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 그런 악녀의 이미지가 릴리트에게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릴리트가 약간 갑자기 악녀라고 하니까 진짜 악한 짓을 나중에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해서 악녀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건지.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당시 어떤 시대적인 관점, 그 어떤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목의 중심 사회에서 북의 중심 사회로 옮겨가는 그 단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북의 중심 사회에서는 그 남녀 간의 본질적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여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여성을 일종의 사회악적인 존재, 그렇게 보면서 릴리트에게도 어떤 악녀 이미지를 더 씌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다고 외치는 그런 여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를 보여주는 약간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럼 아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네. 아담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또? 다시 또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이 세상에 솔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자비롭죠. 사실은 이제 그 릴리트가 아담의 곁을 떠났을 때도 그 하나님이 그 릴리트를 데리고 오려고 네. 천사 3명을 보냈었어요. 근데 릴리트가 다시 돌아오라고. 거부한 근데 건가? 릴리트가 거절했어요. 잘했네요. 근데 하나님 이제 이브를 창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릴리트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동시에. 아담과 똑같이 네. 흙으로 만들었고 아담과 동시에 만들었죠. 릴리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릴리트는 동시에 만들어졌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동등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근데 이브는 좀 다른 거예요. 이브는 뭔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불길해, 완전 불길해요. 혹시 뭐 이제 후에 생겨났고 또 아담의 그런 속한 뭔가 부속물로 만들어서 동등하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건가요? 설마? 딱 맞췄어. 아, 딱 맞췄어. 근데 그런 생각이 그 이후에 그 고대 유대 사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떤 그 상하관계, 태생적으로 어떤 남녀 간의 종속 관계가 있다. 이런 그 주장과 사상을 뒷받침하는 네. 어떤 성경적 근거로
많이 쓰였어요. 그럼 릴리트랑 이브는 약간 이런 태생부터 또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둘의 뭔가 닮은 점은 또 있나요? 닮은 점이? 릴리트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네.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어떤 네. 여성적인 매력을 마음껏 이렇게 뽐냈죠. 과시하고 네. 뽐내고 이런 여성이잖아요.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브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좀 이렇게 희생적인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원했던 여성상을 그대로 투영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설마 그럼 이런 좀 가치관이 유대 사회에 남아 있나요, 아직? 지금? 네, 지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네. 그 통곡의 벽 근처에 네. 통곡의 벽 근처에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마을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최근에 가신 거예요? 한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몇 년 안 됐죠. 됐는데 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꽤 심해요. 기혼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네. 다 가발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결혼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네. 자기 신체의 엄밀한 부분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랑 어, 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 학자들이. 그럼 저 완전 거기 가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저 머리가 이렇게 긴데. 큰일 났어. 큰일 이제. 났어요? 아, 큰일 났네, 진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데 이런 관점이 유대교에만 있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가부장적인 관점이 이제 기독교 사회에도 그대로 옮겨가요. 근데 기독교 사회에서는 또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제 써먹냐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네. 창조했잖아요. 네. 근데 이브가 뭘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옆에 네. 뱀이 그려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브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뭐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따먹는구나.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네.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네. 그걸 또 아담에게 권해서 아담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사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첫 잘못이 이브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죄의식을 더 무겁게, 더 깊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랜 세월 지배했죠. 뭔가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기분이에요, 지금. 답답해. 조금 답답해요. 왜냐면 릴리트가 너무 불쌍해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솔직히 되게 당당한 현대 여성으로 또 인정받을 수도 있었고 했을 텐데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굉장히 제가 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페미니즘의 깃발을 올린 맞네요. 최초의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더구나 그 가부장적인 사고가 그 사회를 완전히 지배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아담에게 본질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네. 또 요구했던 그런 여성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가정과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만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네. 우리는 그 신학까지 이렇게 읽게 되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릴리트도 있었다라고 하면 새롭지 않아요? 완전 새롭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아담과 릴리트 못지않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